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양치만 잘해도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근데요, 믿으셔야 해요. 암 한우분들에게 입속 건강은 단순한 위생 문제를 넘어서서 전신 염증 관리의 핵심 스위치 중 하나니까요. 최근 종양학계는요, 구강 마이크로바이옴이 암의 발생, 전이 그리고 치료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고상훈 원장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CS 외과 고상훈입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구강 마이크로바이옴은 그 입속에 존재하는 수백 종 이상의 미생물 생태계를 말하는데요. 그 입속 세균이 어떻게 암세포를 도울까요? 우리 입 안에는 약 700여 종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구강 환경이 나빠지면 특정 유해균이 이제 증식을 하면서 암의 조력자로 돌변을 할 수 있는데요. 구강 내 염증 부위에서 지속적인 염증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기도 하고 상처를 통해서 구강 유해균이 혈류로 침투해서 전신에 작용하기도 하죠.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저강도의 만성염증은요, 암 환경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입속 염증은 매일 전신으로 퍼지고 있다는 건데 아직도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 원장님, 구강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이 어떻게 암 대사를 악화시키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구강 내 유해균은 그 내독소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혈액으로 퍼지면서 전신적인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암세포가 좋아하는 먹이인 당분을 혈중에 더 많이 머물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또 유해균이 대사 과정에서 내뿜는 부산물들이 종양 주위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서 항암제의 침투를 방해하고 암세포의 전이를 돕습니다. 그리고 면역계에도 악영향을 주는데요. 입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염증 신호를 처리하느라고 그 우리 몸의 면역 에너지가 이제 소진되다 보니 정작 암세포를 감시하고 공격해야 할 면역 세포들이 피로 상태에 빠지는 거죠. 이렇게 암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 외에도 구강 세균들 중에는요, 직접적으로 암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세균들이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그 유해균인 푸소박테리움 누클레아툼, 요거는 이제 암세포 표면에 달라붙어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합니다. 또 일부 구강균은 알코올을 이제 발암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하거나 그 염증 유도 단백질인 사이토카인 분비를 촉진해서 암 대사를 가속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구강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가 암 환자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자, 하지만요, 문제는 우리가 안다고 해도 피하기 쉬운 건 아니란 거죠. 아시다시피 암 한우분들은 일반인보다 이 구강 환경이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엇보다 항암제나 방사선 부작용으로 침생 기능이 저하돼서 입안이 건조해지다 보니까 치매 자정작용, 그러니까 살균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그 결과 유해균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뿐만이 아닙니다. 항암 치료로 인한 구내염은요, 그 자체로 거대한 염증 통로가 돼서 전신 염증 반응을 높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취약한 암 한우분들의 구강 건강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그래서 그 암 환자분들이 꼭 지켜야 하는 이제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균형 지키는 실전 가이드를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우선 기본적인 위생 관리인데요. 올바른 칫솔질로 하루 2, 3회 2분 이상 양치질을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양치질 시에는 그 잇몸 경계 중심으로 잘 닦아야 하고요. 너무 세게 칫솔질을 해서 오히려 미세 손상이 생기는 건 피해야 하죠. 칫솔로 제거가 안 되는 이제 치간 플라그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치주염 환자나 이제 보철물이 있는 경우에는 필히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혀 클리너 사용은 어때요? 혀에 낀 백태는 그 구강 유해균의 거점이니까 매일 아침 혀 클리너를 사용해서 백태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혈중 독소 유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치주염 관리인데요. 치주염 관리는 곧 전신 염증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죠. 최소 그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정기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 그 암 환자분들은 더 자주 챙겨야 되겠죠. 출혈이나 붓기가 생기면 방치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근데 구강 건강이라고 하면은 이 식습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무엇보다 당 섭취가 관건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당분을 줄이라는 겁니다. 당은 이제 구강 내 pH를 떨어뜨려서 유해균이 증가하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죠.
또 건조한 구강 환경은 그 마이크로바이옴 붕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섬유질 음식 섭취를 통해서 침 분비를 늘리는 것도 자연 세정 효과와 항균 시스템 유지에 도움이 되죠.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그 생활 습관인데요. 의외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면 장애와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흡연의 경우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떨어뜨리고 병원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금연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어떤 구강 제품을 써야 하나 이런 건데요. 치약의 경우라면 이 항균 성분이 있는 거 이걸 써야 될까요? 염증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할 때만 그 일시적으로 쓰기를 추천드립니다. 과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좋은 균도 줄일 수가 있어서 평소에는 이제 불소가 포함된 기본 치약이면 되겠습니다. 구강 염증이 있을 때 소독을 위해서 이제 클로르헥시딘 가글을 쓰는 경우도 많은데요. 강력한 항균 작용으로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은 장기 사용 시에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파괴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단기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일반 가글도 알코올을 함유한 것들은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오히려 유해균 증식을 도울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필요시 단기간만 쓰시고 가급적 이제 무알코올 제품을 권장합니다. 식염수를 사용하는 가글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구강 유산균 섭취인데요. 장 건강을 위해서 이제 유산균을 먹듯이 구강 내 유익균 비율을 높이는 구강 전용 유산균도 있습니다. 구취나 치주염 보조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사용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입속 환경이 전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신 양치질이 단순한 위생 관리가 아니라 암세포의 보급로를 끊는 전략적인 면역 치료일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구강 관리는 귀찮은 일이 아니라 적극적인 항암 과정의 하나로 인식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는요, 보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